다음 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모두 7명의 후보가 등록한 가운데 오늘부터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유세 첫날인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하가 아닌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에 멈춰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휴전 협상 제안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5일 튀르키예에서 직접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7명이 대선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집계했는데요. 국회 의석 수가 많은 정당부터 앞선 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그리고 권영국, 구주와 황교안, 송진호 후보까지 7명의 기호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후보자들은 오늘부터 대선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모두 7명의 후보가 등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황교안, 무소속 송진호 후보까지 7명이 등록했습니다. 후보들은 오늘부터 대선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간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고 선거 벽보와 책자형 공보물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에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선거 벽보를 부착할 예정이며 후보와 배우자, 선거 사무장, 사무원 등은 명함을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대선 후보 TV토론은 모두 4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3차례는 원내 5석 이상 의석을 보유하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 등의 요건을 갖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맞붙고 나머지 한 차례는 비초청 대상 후보들 간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오는 20일부터 재외투표가 6일간 시행되고 25일에 투표 용지가 인쇄됩니다. 또 26일에서 29일까지는 선상투표, 29일과 30일 이틀은 사전투표가 시행됩니다. 대선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대선 후보 7명은 각 진영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앞으로 22일 동안 물러설 수 없는 대결에 나섭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약 3주 동안 대선 후보 7명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새벽부터 가락시장을 찾았고 이준석 후보는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 중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 예정입니다. 각 후보가 선택한 첫 유세 장소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박은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선 하루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이어갑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한 이른바 빛의 혁명이 이루어진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했다는 취지입니다. 광화문이 빛의 혁명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회복과 성장으로 바로 세우는 그런 출발이 대통령 선거에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조금 전인 오전 5시 첫 선거운동 장소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밥작물가와 직결된 시장에서 민생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높은 사람한테 사정하죠. 예. 제가 시장 대통령이 될게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0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공업지대 부흥을 이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출을 이끌고 지금까지 국가의
성장을 이끌었던 이 2차 산업단지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해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의 3파전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7명의 후보들은 대선 전날까지 숨가쁜 대선 레이스를 소화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주말 우여곡절 끝에 후보자 지위를 회복했죠. 김 후보는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큰 절을 올리고 원팀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초선인 90년생 김용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이어서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 지위를 회복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제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기호 2번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어 당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고성이 난무했던 직전 의총과 비교해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김 후보는 화합과 사과의 의미로 큰 절을 하며 원팀을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서로 보듬고 화합하여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합시다. 단식까지 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압박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우여곡절은 다 잊어버리고 김문수 후보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매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교체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초선인 90년생 김용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김 후보가 젊은 인물이 당의 얼굴로 나서는 것이 좋겠다며 제안했고 김 의원은 처음에는 고사했다가 결국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대선 후보 선출 취소 및 재선출 절차의 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도 동참하며 당 주류와 다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김 후보는 대선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는 사선의 친윤계 박대출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박대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지명함으로써 반 이재명 빅텐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후보는 한때 갈등을 빚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유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결정됐지만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낳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김 후보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고 유임된 원내 지도부를 향한 사퇴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단일화를 밀어붙이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당원 투표로 후보 교체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원들의 뜻은 달랐습니다. 대통령 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 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되었고 당 지도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무리하게 후보 교체를 시도하면서 당원들의 반발을 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전당원 투표에서 한덕수 후보를 인정하느냐는 식의 일방적 질문이 많았던 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는 했지만 후보 교체 시도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단일화 무산 직후 김 후보를 만나 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에는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만 조금은 좀 실무적으로 어떤 그런 게 적절한지는 조금 좀 논의를 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며 사퇴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자 비윤계를 중심으로 공개 반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계 은퇴를,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일단 권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지만 이번 후보 선출 과정의 대혼란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현조입니다. 네, 국회 출입하는 이교욱 기자와 국민의힘 내부 상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기자, 이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가 제법 세게 좀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예. 또 한때는 국민의힘 의원 한 60여 명이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빨리 좀 단일화를 해라 이렇게 거세게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자, 이런 분위기 좀 금방 수습이 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꽤 격앙된 발언을 쏟아낸 게 불과 사흘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량한 후보직 자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또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런 감정 섞인 발언이 난무를 했었는데요. 예. 통상적인 절차기는 하지만 당이 바로 의총을 열고 김 후보도 신속히 의총장을 찾아서 의원들을 만난 것도 당 통합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입니다. 과거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책임을 묻는 식보다는 지금 선거가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화합하고. 자, 그런데 이 김문수 후보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한동안 당내 분위기가 조금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당장은 그 내용이요 격화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만 그렇군요. 더 정확하게는 내용으로 갈 겨를도 지금 그럴 시간도 없다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당장 22일 뒤가 대선이고요. 이제 당은 김 후보가 주도하는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김 후보는 안철수, 나경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꾸렸고요. 오늘 오전에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을 갖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사퇴한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임으로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인 김용태 의원을 내정한 것도 김 후보 입장에서는 분위기 반전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후보 교체를 찬성한 의원이 60여 명에 달했었다는 점, 김 후보도 모르지 않습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유세와 후보 교체를 찬성한 당원들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모두 동참하셔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당내 화합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외연 확장 아니겠습니까? 이 대선은 사실상 중도층의 표 싸움이라고도 불리는데 탄핵 반대 입장인 김문수 후보표 빅텐트 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그 김문수표 빅텐트라는 것이 사실은 반 이재명 연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빅텐트를 위해서 만났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대철 헌정회장 등은 반 이재명이 아니고요. 개헌에 중점을 뒀었습니다. 예. 불출마 선언을 한 이낙연 상임고문은 이미 누구의 선거도 돕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고요. 개헌에 적극적이지 않은 김 후보 빅텐트에 다른 인사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범보수 진영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있지만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김 후보와의 결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후보 교체와 관련해서 내분을 겪는 사이 이준석 후보는 당원 가입자 수 증가 등 반사 이익을 얻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교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가 됐든 빅텐트가 아니라 빈 텐트에 파리만 날릴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광훈의 아바타라며 이번 대선은 헌정 대 반헌정의 대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김 후보의 과거 발언을 모은 김문수 망원집도 공개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시도를 후보 강탈 쿠데타로 규정하며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부 국정이 연상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쿠데타의 실패는 사필 규정이라면서도 후보가 누구든 헌정 대 반헌정 세력의 대결이라는 큰 틀은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보기엔 차이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끼리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날치기 하듯이 교체했다가 다시 번복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빅텐트가 아니라 빈텐트에 파리만 날릴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전광훈 목사와 연대해 극우 빅텐트를 치는 게 어떻겠냐며 김 후보가 과거 전광훈 목사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역사관과 관련해 김 후보가 일으킨 논란을 재소환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일제 때 국적은 일본,
김구 중국 국적 발언 등 시대착오적 뉴라이트 매국 역사관을 공식 철회하는 것이 민주당은 지난 2010년부터 김 후보의 발언을 모은 이른바 김문수 망언집을 공개하며 대권 후보는 물론 정치인 자격마저 의심하게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후보 확정 첫날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극우 프레임 공격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경청을 내세우며 지방 소도시 순회를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텃밭 전남에서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후보는 다산 정약용 선생을 언급하며 실용과 통합을 강조했고 김문수 후보의 선출에 대해선 내란 행위에 석고대죄부터 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회색 가디건을 입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머리 위로 하트를 그려 보이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합니다. 자신의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를 내미는 지지자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고 지역 서점도 들렀습니다. 내 거로 가다가 결국 국민이 합니다. 최근에 이게 분들됐다는데 한쪽 좀 하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이 후보가 민주당의 텃밭을 찾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경청 투어 마지막 지역으로 이곳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유능한 일꾼임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다산 정약용 선생을 수차례 언급하며 실용주의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실용적 학문을 연구하는 데는 벽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책을 하거나 국정을 하는데도 그런 편갈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선출에 대해선 선출된 후보가 돼서 다행이라면서도 내란의 석고대죄부터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먼저 석고대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를 응원한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사과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며 비판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경청 투어를 이어온 이 후보는 전남을 마지막으로 51개 시군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어제 부산을 찾아 민심 훑기에 나섰습니다. 국힘 내부 분란에 실망한 지지층 일부가 개혁신당으로 흡수될지도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 소식은 이혁준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부산 명지시장을 찾아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명지시장은 2000년 총선 노 전 대통령이 동서화합을 위해 진보 진영의 험지로 꼽힌 부산에 출마했을 때 청중이 없어 이른바 공터 연설을 한 곳입니다. 동서화합을 꿈꾸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진실됐다 그런다면은 저는 지금 부산이 세대 간의 화합으로 서로 밀어주면서 당겨주면서 발전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청사진과 바다에 접한 야구장 신설, 증권사 이전을 포함해 부산 발전 방안을 시민에게 피력했습니다. 이어진 부산 언론인과의 만남에서 이 후보는 다시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결국은 사실상 당내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행동들이 노무현의 정치와 닮아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후보는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 실무자들이 캠프로 합류할 예정이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반명 단일화 가능성은 0%라고 못 박았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이번 대선이 3자 대결 구도로 압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자 가상 대결에서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이전에 진행된 만큼 추후 지지도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선 3자 가상 대결 때 누구를 지지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2.1%로 과반을 기록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각각 31.1%, 6.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조사보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지지율이 높아졌지만 격차는 18.8%포인트에서 21%포인트로 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보, 김문수 후보는 보수층의 지지가 집중됐는데 중도층 지지율은 이 후보가 54.9%로 24.3%인 김 후보의 2배를 넘었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야권의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답은 55.8%였고 범여권의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응답은 39.2%로 나타났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은 직전 조사보다 4.3%포인트 올랐고 정권 연장은 3.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 전 총리의 국민의힘 입당과 후보 교체 시도 전인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진행돼 앞으로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 연기,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극한 갈등이 이번 조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확정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단결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당부했는데 안팎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린 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대선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것인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도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해선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탈락한 한덕수 전 후보를 향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을 김문수 후보와 이어가달라는 당부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양양자 공동선대위원장은 중도 확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악재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며 출당 조치를 거론했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SNS에 그 입 다물길 바란다며 빨리 출당시키든지 정리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지도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나간 일에 너무 매몰돼서 미래에 대한 우리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희석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민주당은 배후 조종했던 한덕수의 난이 실패하자 직접 날뛰고 있다며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즉각 재구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그동안 허용됐던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이 열릴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법원은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법원 정문 경비를 강화했고 법정 주변으로 통제가 삼엄합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 청사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재판과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 허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지나게 될 곳은 서울 법원 종합청사 서구안 회전문입니다. 취재진의 포토라인이 설치될 곳이기도 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취재진과 마주치게 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멈춰서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지만 대선을 앞둔 만큼 정치적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단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순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서울에서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명 씨는 조사에 앞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은 명 씨를 조사한 데 이어 김 여사에게도 이번 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 측에 수차례 구두로 대면 조사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정식으로 소환장을 보낸 겁니다. 검찰은 관련 진술과 물증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하면 첫 검찰청사 조사가 됩니다. 지난해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지만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이뤄진 바 있습니다. 검찰은 만약 김 여사가 수차례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요즘 프로야구에서 가장 뜨거운 팀 한화 이글스가 키움을 꺾고 33년 만에 1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대전 예수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선발 투수 와이스의 무실점 완벽투에 더해 8점이나 뽑아낸 타선까지 완벽한 투타 조화를 뽐냈습니다. 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예수라는 별명답게 한화 선발 와이스는 위력적인 투구로 키움 타선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최고 시속 156km의 강속구를 앞세운 와이스는 8이닝 동안 삼진을 무려 9개나 빼앗으며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타선도 이진영이 솔로 홈런을 때리는 등 완벽한 투타 조화를 이룬 한화는 키움을 8대0으로 꺾고 33년 만에 12연승 고지를 정복했습니다. I mean, our fans are the best. I'm so grateful to be a Hanwha Eagle, and I hope we have a lot more wins coming up. 12연승에 단독 1위까지 지킨 한화는 이제 구단 최다 연승 기록인 14연승에 도전합니다. 대구에서는 2위 LG가 삼성의 7대4 역전승을 거두고 3연승을 달리며 선두 한화와의 승차를 1로 유지했습니다. 삼성은 디아즈가 시즌 15번째 대포를 터뜨리며 홈런 단독 선두를 달렸지만 중간 투수들의 부진으로 8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봄은 나들이 하기에 정말 좋기도 하지만 알레르기 환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맘때쯤 날리는 꽃가루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창한 날씨, 활짝 핀 꽃. 모두가 봄을 기다리는 이유지만 알레르기 환자들에겐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재채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힘들 정도로 많이. 눈도 그래요? 눈 점막이 엄청 진짜 파버리고 싶을 정도로 간지러워져요. 할 때는. 알레르기는 해롭지 않은 외부 물질을 우리 몸이 마치 기생충이나 세균처럼 위험한 물질로 착각해 발생합니다. 눈에선 결막염, 코에선 비염을 일으키는데 코 속 점막을 들여다보니 정상인보다 창백하고 심하게 부어 있습니다. 꽃가루는 오후보다 오전에 더 많이 날리고 오늘처럼 화창하고 따뜻한 날일수록 더 멀리 퍼져서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합니다. 면역 반응인 만큼 치료가 어려워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게 최선입니다. 대표적인 게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인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제제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양이 먹는 약의 100분의 1, 200분의 1밖에 안 되고 또 코점막을 통해서 흡수되거나 그다음에 삼키거나 해서 위장관계로 들어가더라도 그게 한번 몸을 돌고 나서 반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단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코스프레이는 혈관 수축제로 코를 일시적으로는 뻥 뚫어주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증상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어 아주 심할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뽀빠이로 사랑을 받은 방송인 이상용 씨가 지난 9일 세상을 떠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그의 과거 선행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심장병 어린이 수백 명의 수술비를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50년 동안 매일 1,000원짜리 신권 100장을 뽑아 이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생전 방송에서 신권은 복돈이고 내가 어렵게 컸기 때문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돈을 나눠준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구해줘요 뽀빠이라고 외치면 어디든 달려가는 영웅이었다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오는 7월 결혼을 앞둔 코미디언 김지민, 김준호 커플이 웨딩 사진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김지민 씨는 어제 SNS에 점점 가까워지는구나라는 글과 함께 여러 웨딩 사진을 올리며 설렘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한복을 입은 모습은 물론 찰리 채플린과 오드리 헵번 스타일 등의 사진이 코미디언 커플다운 유쾌함을 보여줍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찰떡 호흡이 따로 없다, 너무 잘 어울려요, 김준호 씨 살 많이 빠졌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세계 라면 축제가 누리꾼들의 혹평 속에 행사 기간을 못 채우고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일에 개막한 세계 라면 축제, 다양한 먹거리와 여러 공연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부실한 운영으로 방문객들에게 실망감만 안겼습니다. 축제장엔 고작 국내 라면 종류 3개와 동남아 라면 3종류만 비치되어 있었고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아 라면을 먹지 못했다는 불만글이 SNS에 쏟아졌는데요. 축제 참가 누리꾼들은 참가비 10,000원 내고 난민 체험하기였다, 우리 집 라면이 더 다양하다는 혹평과 함께 황량한 공터 사진을 공개하며 분노했습니다. 여기에 축제를 주최한 업체도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며 후폭풍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실력이고 멍하니 있는 게 전략인 대회, 멍때리기 대회가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보기엔 쉬워 보여도 90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버티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는데요. 윤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물 라마로 변장한 참가자부터 걸그룹, 펑크밴드까지 너도 나도 허공을 바라봅니다. 멍하니 90분을 버티는 한강 멍때리기 대회입니다. 우리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사람들을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방해하면 좀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그래도 멍때리기를 자주 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우승이지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암밴드를 착용해 이렇게 심박수를 측정하는데요. 안정적으로 유지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춘천 남이섬에서는 동화작가 안데르센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세계 책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동화 속 한 페이지를 색칠하고 인형도 만들며 상상력을 키웁니다. 아이들도 지금 너무 좋아하고 지금 너무 즐겁게 즐기고 있어요. 이색 축제로 가정의 달 주말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휴전 회담을 위해 오는 15일 튀르키예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휴전 회담에 화답하고 나선 것인데요.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직접 대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Я буду в цей четвер, 15 травня, в Туреччині. І очікую на Путіна в Туреччині. Особисто. І сподіваюся, що Путін цього разу не шукатиме причин, чому він щось не може. 앞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돌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를 향해 휴전 협상을 제안한 데 대해 화답한 것입니다. Начать предлагаем без промедления уже в следующий четверг, 15 мая, в Стамбуле, там, где они проводились ранее и там, где они были прерваны. 푸틴 대통령의 대화 제안은 프랑스 등 5국가 정상이 12일부터 30일간 휴전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함께 에너지 금융 부문을 제재하겠다고 러시아를 압박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의 직접 대화 제안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초 제시한 30일 휴전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양측의 중재자로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즉시 동의할 때라고 압박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협상장에 직접 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나올 때마다 30시간 휴전, 72시간 휴전 등을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휴전 기간 교전을 이어간 만큼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프랑스와 독일 등 서방이 제안한 30일 휴전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튀르키예 행 일정을 발표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의 3자 회동 가능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첫 주일 기도를 집전한 네오 14세 교황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고통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서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36년간 사랑받았던 한 건물이 단 15초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을 보려고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렸다는데요. 현장으로 가봅니다. 희뿌연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건물 한 채. 그래픽 작업 같지만 실제 장면인데요. 미국 뉴저지주 마와를 대표하는 건축물이었던 쉐라톤 호텔이 36년 역사를 뒤로한 채 폭파 작업으로 무너졌습니다. 반짝이는 유리로 된 외관과 산전망 덕에 결혼식 장소 등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 2023년 영업 종료로 폭파가 결정됐는데요. 현장을 지켜본 주민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이란 반응이었다죠. 해당 부지엔 더 큰 건물의 건립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네요. 당장 오늘부터 우리나라엔 초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지구 반대편 미국에선 때 아닌 이것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합니다. 굵은 알갱이의 우박이 한 손 가득 담깁니다. 한눈에 봐도 알갱이가 큰 이 우박은 최근 2주간 미국 남부 지역인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의 하늘에서 쏟아진 건데요. 여름을 앞두고 덮친 뜻밖의 우박 폭풍에 놀란 주민들은 5월에 수영장에 얼음이 떨어지는 건 처음 본다며 SNS에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고요. 곳곳에서 차량 파손 등 피해도 보고됐는데요. 놀라워한 주민들의 반응과 달리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5월은 1년의 우박 발생이 가장 잦은 시기라고 하네요. 꿈 현실이 되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 주립대학의 교훈이라는데요. 이 교훈을 몸소 보여주는 한 학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79세의 여성이 마침내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미뤘던 학업을 70대에 시작해 클레이턴 주립대학교에서 형사사법학 학사과정을 마친 건데요. 드라마만 보지 말고 학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아들의 권유에 시작했고 신장에 종양을 발견하는 고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다고요. 배움엔 나이가 없다며 석사과정 진학도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그녀의 배움을 향한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SK텔레콤이 오늘부터 실물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불법 복제를 막는 유심 재설정 솔루션을 도입합니다. SK텔레콤 측은 유심 재설정 방식은 유심 안에 저장된 정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처 등을 재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이 국내 발전 부문에서 석탄을 밀어내고 다시 최대 발전원에 올랐습니다. 17년 동안 1위를 지켜온 석탄은 지난해 발전 비중이 28%로 낮아졌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항공기가 하늘에서 난기류를 맞닥뜨린 사례는 2만 7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35%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 2019년 이후 발생한 항공사고 12건 중 7건이 난기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다의 금으로 불리는 우리 김은 최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오르면서 생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다가 아닌 땅 위에서 김을 키우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바닷물이 담긴 수조 안에 거뭇거뭇한 물체가 보입니다. K푸드의 선봉장 김입니다.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 김을 양식하는 시설로 수온과 수질 조절이 가능해 질병이나 오염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해수를 살균을 해서 이제 육상 양식을 하거든요. 이제 수조 내에서 그 IoT 센서를 이용을 해서 수질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대표적인 해조류인 김을 육상에서 키우려는 건 우리 해역의 수온이 다른 곳보다 더 빨리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수온과 황백화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바다에서 김을 양식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5에서 15도 사이에서 잘 자라는데 이런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기후 위기가 현실이 되면서 김을 바다에서는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6개월밖에 못 기르지만 육지에서는 이렇게 1년 내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에선 2,800평 부지의 김 육상 양식 공장의 기초 공사가 한창입니다. 해수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이 가까이 있습니다. 법인세 3년 면제, 소득세 3년 면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5년간 350억 원을 투입해 육상 양식에 적합한 김 종자 등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육상 양식이 걸음마 단계라 최적 모델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초기 시설비가 만만치 않은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인천 앞바다 섬으로 가는 뱃삭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인천 시민이라면 왕복 8시간이 걸리는 백령도에 다녀와도 3,000원이면 됩니다. 파격적인 지원책에 지난 4월 섬을 찾는 발길은 역대 최대였습니다. 노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왕복 14만 3천 원. 인천 앞바다 백령도를 다녀올 때 드는 공식적인 뱃삭입니다. 지난 1월 인천시는 섬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이 요금을 시내버스 수준인 편도 1,500원, 왕복 3,000원으로 내리는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지역 경제의 더 큰 발전 이런 걸 생각할 때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아주 큰 효과를 거두게 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천 시민이면 25개 섬 어딜 가도 이 요금만 내면 되고 인천 시민이 아니어도 7개 섬에 한해 요금의 30%만 내면 됩니다. 이 덕분에 봄나들이가 한창이었던 지난 4월 배를 타고 인천 섬에 다녀온 인원이 9만 1,000명,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이용객도 23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실향민이거든요. 인천시에서 그런 이제 좋은 제도를 베풀어 주셔갖고 뱃삭도 저렴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족들하고. 인천항만공사는 사람이 몰리는 휴일에는 여객선 운항을 늘리고 탑승 시간도 조정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인권운동을 펼쳐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향년 9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이제 6명만 남게 됐습니다. 관세 전쟁을 펼쳐온 미국과 중국이 이틀간 스위스에서 첫 고위급 무역 협상을 마쳤습니다. 양국 모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우리 시각으로 이르면 오늘 오후 공개될 전망입니다. 출근길 현재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지도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져 있는데요. 광주와 원주 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다만 아직 아침 공기는 서늘함이 감도는데요. 오늘 경북 김천의 일교차는 2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낮 동안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날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차츰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5도를 넘어서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9.8도, 대전이 1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대전과 전주, 안동이 25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